예, 후보자님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샤슐과 비현실, 픽션과 논픽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에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죠. 네, 모든 헌법재판관이 다 인사검증의 법무부 인사검증의 대상은 아니고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그런 검증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사검증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네.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고 네. 있는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PPT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추천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무슨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저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공평하게 이루어진 인사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한석 전 소장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입니다. 그리고 김기영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요. 이석태 후보 재판관은 민변의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국민,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특정 단체 소속의 위원들,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특정 단체의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코드 인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 지명은 매우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국민 코드 인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우국민이 이제 5분이 있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5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을 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다 패스트 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의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이제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영배 의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5명의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됨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런 코드 판결을 내린 이러한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이렇게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그러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건?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작가도 나왔습니다만 헌재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에 어떤 그런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긴 했습니다만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의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설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랬다는 이유로 이것을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이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그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이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그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이게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이 검사에 대한 그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해 주십사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3명의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관여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그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주민